지금 망가진 자산에 다시 돈을 넣어서 그것을 물타기를 통해서 어떻게 좀 회복을 해볼까 하는 생각보다는 현금을 확보하자. 따라서 나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하거나 혹은 그걸 활용을 하거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오늘은 트렌드 경제용어 2023의 저자이신 권기대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기대라고 합니다. 네, 저자님 셀프 소개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하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다 하다시피 군대를 3년 동안 빡세게 마치고 사회생활 첫 발걸음을 우연찮게 미국 은행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다니다가 저희 성격과 썩 맞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 은행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산업을 오가면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쓴 이 책 트렌드 경제 용어를 출판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의 이력을 보니까 네. 월스트리트 출신으로 미국 은행 활동을 하셨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웠는데요. 네. 그 혹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네, 제가 처음 들어간 은행이 미국의 모건 은행이라고 하는 상업은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JP 모건 그룹에 있는 상업은행이죠. 그 은행이 서울지사를 막 열 때 제가 마침 제대를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1년 뒤에 뉴욕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고 1980년과 1981년 2년에 걸쳐서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마침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제가 거기 있던 1980년대 초의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당시에는 오일 쇼크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 거셌는데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 그 사람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이름을 들고 물가 잡기에 나선 그런 때였습니다. 모든 노력의 중심이 물가 잡기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때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어제인가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 지금도 매파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2023년에도 여러분들 금리 인상 완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매파 발언이 나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런 상황을 볼 때 제가 그때 있었던 1980년 초의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물론 그 당시에 저는 햇병아리 한국 출신의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매크로의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이 굉장히 유사했다.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애를 먹고 계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도 그 금리 인상이 그렇게 좀 가속화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증시 흐름이 안 좋았나요? 그때 증시 흐름도 안 좋았고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해서 0.5%씩 올리고 0.75%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금리가 올라갔냐면 2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금리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낫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힘든 시기는 하나의 사이클처럼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늘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냥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참고 기다리자.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자님께서는 좀 언제쯤 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 장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불황에 이르고 한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경제 내적인 요소보다는 경제 외적인 요소가 더 컸습니다. 2020년 초부터 생긴 코로나 팬데믹, 이게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되고요. 그것이 좀 회복이 되고 백신이 보급이 되고 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리오프닝이 되는가 싶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다음 공급망이 엉망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 뛰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생겼죠. 이런 요소들은 저희들의 그 경제 정책 입안자들의 컨트롤 밖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뭐 그런 거를 완화시키거나 줄이거나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저거밖에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2022년은 이제 막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자산 가치가 엄청 떨어진 상태로 2022년은 끝이 나고 2023년에 그러면 과연 좀 희망이 있겠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의 완화가 별로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역시 인플레이션 줄이기에 다들 집중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조금씩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2023년 적어도 상반기에는 돌아설 기미가 별로 없다라고 봐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운이 좋다면 2023년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202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를 짧게는 한 6개월에서 그렇죠. 뭐 길게는 한 1년 정도 1년 이상 그렇죠. 인내하면서 이제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 열심히 이제 본업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 좀 마이너스가 난 계좌에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네. 더 좀 보수적으로 예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할까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죠. 네. 소위 말하는 물타기, 물타기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물론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타기의 유혹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물타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그 바닥에 완전히 드러나고 반등의 기미가 확실히 보인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마련하자. 유동성을 확보하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란 것이 힘든 세월을 넘어가는 극복의 수단도 되고 또 그것이 다시 바닥을 완전히 치고 반등했을 때 기회가 오잖아요.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또 현금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시장이 좋아져도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할 때 일단은 지금 망가진 자산에 다시 돈을 넣어서 그것을 물타기를 통해서 어떻게 좀 회복을 해볼까 하는 생각보다는 현금을 확보하자. 그래서 뭐 각자 이제 맡은 일이 있어서 본업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크든 작든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줄여 쓰고 해서 현금을 일단 확보를 하자. 크든 작든 현금을 모으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개인, 가게 혹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돌아설 시점이 딱 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책에서 보니까 뭐 뉴팡, 뭐 회색꽃불소, 더블딥, 중립금리, 펜더스트리, 뜨게 될 신기술, MG가 다양하게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돌아설 시점에 좀 어디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지. 네. 이제 이거는 그 투자자 개개인의 그 취향에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 개개인이 계속 공부해온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에도 달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흔히 K 뭐 하는 게 있죠. K 요새는 이제 한류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K 뭐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K-팝부터 시작해서 K 드라마도 있고 K 영화 심지어는 K 푸드 그다음에 K 패션이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K를 붙인 몇 가지를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 주목하라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저로서는 K 방산을 보고 싶습니다. K 방산 그러니까 방위산업 호주나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이미
상당 부분 실적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라든지 유럽 쪽, 동유럽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길이 또 열렸죠.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좋고요. 그래서 K방산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째고요. 둘째는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K바이오. K바이오 경우는 물론 그 흔히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뭐 거의 모든 제약회사들이 뭐 심하게는 80%씩 그렇지 않으면 50%, 60%씩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바이오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이 탄탄하고 내놓는 제품들이 전망이 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해오는 뭐 유한양행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한미약품 등등 현재로서는 다소 위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이 좋아졌을 때 바이오 부문에서도 꽤 괜찮은 회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K 바이오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저 나름대로 K 일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K-팝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K 일상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K 일상에 대한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도 유심히 지켜보면 굉장히 좋은 항목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온 주된 이유가 니옴시티라고 하는 커다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안에는 뭐 몇 개의 섭 프로젝트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한국을 와서 한국 회사들과 그렇게 깊게 논의를 하고 이해관계를 다진 그 이유가 그 분야에서는 한국 회사들의 경쟁력을 알아주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이라든가 지금 건설 중에도 특히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주거용 주택 건설이 있는데 그걸 모듈러식으로 건축을 한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도 이제 모듈러 건축이라는 표제어가 나와요. 근데 모듈러 건축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그 공장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해서 건설 현장까지 운반을 해서 거기서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듈러 건축에 예를 들면 삼성 물산 같은 회사가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모종의 그 계약 가능성을 보고 뭐 그런 이제 미디어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 또 니옴시티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아주 170km에 달하는 일자 도시가 있습니다. 일자로 쭉 연결되는 도시. 거기에 기본적으로 까는 고속 전철을 현대 로템이 수주할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국 회사들이 들어가서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뭐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죠. 15년, 뭐 20년 이렇게. 그렇지만 일회성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워낙 대규모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제가 이제 경제 용어 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경제 용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겠습니까? 경제 용어의 사전적인 개념 풀이 정도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 혹은 투자 활동 이런 등등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무슨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나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하거나 혹은 그걸 활용을 하거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종 요새는 너무나 정보가 많이 널리 공유되기 때문에 뭐 네이버 하나만 들어가 봐도 혹은 구글 하나만 들어가 봐도 적절한 표제를 집어넣으면 상당히 다양한 정보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개개인 투자자들이 공부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기의 투자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좋게 보시는 그 투자처 장이 좀 바뀔 때 네. 좀 들어가야 할 그런 분야로 그렇죠. 대문자 K가 좀 들어가는 네. 그래서 방산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일상 건설 등등 이런 네. 걸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언급을 안 했지만 K 배터리, 네. K 배터리 또한 앞으로도 계속 물론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을 것 같고 특히 그 배터리를 새로 만드는 데 관련되는 회사도 그렇지만 폐 배터리 있잖아요. 다 쓰고 이제 폐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재활용하느냐 그 분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이 등장한 부문인데 거기에 관련된 한국에서도 2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 두 회사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폐 보시고. 배터리 하면 아마 금방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공부하시고 이러면은 최근에 아마 상장된 종목들로 알고 있습니다.